신비로운 동양의 대표적인 문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려한 기모노, 하얀 화장, 우아한 춤과 고상한 음악으로 유명한 게이샤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고 치열한 인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삶일까요? 12살 소녀가 어떻게 전설적인 게이샤가 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은 진짜 게이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도토 지역의 작은 집에서 뛰어다니던 12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는 동생이 자신의 밥그릇을 훔쳐간 것뿐이었죠. 평범한 동네 아이들처럼 자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도우며 살다가 언젠가는 누군가와 결혼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소녀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부모님이 소녀를 집 안으로 불렀죠.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었고 기름으로 윤기 나는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마치 제단사가 천을 고르듯 소녀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눈을 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모르는 사이에 돈이 오갔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소녀의 손을 잡았고 순식간에 소녀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뒤돌아보며 부모님이 마음을 바꿔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녀는 게이샤들이 거주하고 훈련받는 새로운 집 오키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엄격한 규칙들이 전해졌죠. 시키면 일어나고, 시키면 청소하고, 시키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운영하는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엄하다고 여겼는데 그 여자 때문에 엄마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얇은 묘 위에 누워있던 그날 밤, 중요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놀던 시간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14살이 되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었어요. 여기서의 훈련은 군사 훈련소를 연상시켰지만 머리핀이 훨씬 많이 필요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바닥을 닦아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만족할 만큼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청소가 따분하다고 생각했었나요? 여기서는 팔이 면발처럼 될 때까지 문질러야 했어요. 진짜 고난은 선생님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샤미센을 이용한 음악 수업이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든 무용 레슨도 있었어요. 몸을 조금만 구부려도 쓰러질 것 같은 자세 연습도 있었죠. 발에 쥐가 날 것 같아도 2시간 동안 완벽한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스포일러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완벽한 게이샤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화장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 얼굴을 하얗게 칠할 때는 가루가 사방으로 날릴 뻔했어요. 목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머리에 장식품들을 올려놓았죠.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여기서는 서서히 다른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게이샤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신비로웠어요. 춤을 추다가 넘어지면 나이 많은 소녀들이 비웃었지만 빨리 배워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실수는 절대 용서되지 않았고 생존하려면 실패를 얼마나 신속하게 기술로 바꾸는지가 관건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쉴 틈 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발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처지는 순간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차를 우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 대화하는 기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혹독한 꾸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6살이 되자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마이코가 된 것이죠. 이는
게이샤 세계의 견습생각 같은 위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훈련이 힘들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작은 나무 신발인 게타를 신고 균형을 잡아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면서 교토 시민들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박지 않기를 간절히 바았어요. 기모노는 아름다웠지만 허리에 이불을 둘러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매가 길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걸려 넘어졌죠. 화장은 하얀 얼굴에 빨간 입술, 그려진 눈썹이었어요. 신비롭고 우아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밤에 살아 움직이는 도자기 인형 같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선배 게이샤를 따라 찻집에 가기 시작했거든요. 절을 하고 차를 따르고 공손하게 미소 짓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농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이 세상에서 가장 재치 있는 말을 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이었습니다. 성과가 전부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술을 따를 때 손이 떨렸고 노래할 때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데 밤이 거듭될수록 실수는 줄어들고 자신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바로 인생이었고 내 인생이었거든요. 매일 밤이 실전이었고 실패는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했어요. 손님들의 다양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춤을 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죠. 18살이 되자 더 이상 선배를 따라다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목받는 일이 많아졌는데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찻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화로, 연기, 사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과 관리들, 때때로 사무라이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해주길 기대한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게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전문적인 분위기 조성자였습니다. 누군가 지루해 보이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살려야 했고 누군가 서투른 말장난을 하면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재밌는 것처럼 웃어야 했어요. 누군가 자랑을 시작하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첨하는 말을 덧붙여야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여야 했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음악이나 춤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이해했습니다. 모든 손님을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넘어지지 않고 걷기, 술을 흘리지 않고 계속 따르기, 볼이 아파도 미소 짓기를 완전히 익혔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첫 잔을 비우는 것보다 빨리 읽는 법도 배우고 있었어요. 누가 후하고 누가 인색한지, 누가 위험한지 파악하는 능력 말이죠. 이런 직감은 제2의 본능이 됐습니다. 지치는 일이었지만 손님이 노래를 칭찬하거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드문 순간들에서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내가 단순히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찻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진짜 성취감을 느꼈어요. 21살이 되자 보조바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식 게이샤가 되면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비단으로 포장된 무거운 책임일 뿐이라는 걸 금세 깨달았어요. 오키아에서는 꾸준한 수입을 올리기를 기대했고 손님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어린 마이코들은 완벽한 롤모델이 되어주길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원했고 혼자서 그 모든 걸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회와 음악, 끝없는 사케잔으로 밤들을 채워나갔어요. 노래는 외울 정도로 완벽하게 부르고 샤미센 연주는 부드럽고
춤은 정중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래 숨겨진 피로를 절대 보지 못했죠. 긴 밤을 보낸 후 발을 담그고 어깨를 주물러도 아침이 오면 다시 모든 걸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휴식이라는 건 사치였고 매일매일이 공연이었습니다. 기회를 완전히 터득하면 손님들이 항상 친절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관대해서 선물을 퍼부었지만 어떤 이들은 찻집 가구처럼 대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모든 상황에서 미소를 지으며 가면이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무례한 손님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프로였습니다. 그래도 작은 승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름이 호명될 때, 어린 마이코가 움직임을 따라할 때, 손님이 잊을 수 없는 저녁을 선사해줬다고 칭찬할 때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가 되기 위해 연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달했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그곳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24살이 되자 모든 사람이 전성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왔습니다. 찻집에 들어서면 조명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름을 불렀고 오키아에서는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대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팽팽한 밧줄 위에서 균형 잡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기모노는 더욱 화려해졌고 머리 장신구는 줄어들었지만 더 정교해졌습니다. 수년간의 연습으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노래하고 춤춰서요. 밤은 끝없는 연애와 웃음, 음악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사케를 따르고 손님들을 매혹시키며 방안이 조용해질 때까지 춤추고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내일 발이 얼마나 아플지 벌써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선물들이 더 훌륭해졌습니다. 실크 직물, 상아로 조각한 빛, 먼 나라에서 온 향수들이었어요. 하지만 부와 관심은 압박감을 가져왔습니다. 하는 말마다 평가받고 모든 동작이 감시받았어요. 존경이 휴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명예는 요구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성공한 게이샤가 된다는 것은 끝없는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도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이것이 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상기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빛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26살이 되자 누구보다도 게임을 잘 알게 됐습니다. 한때 교활한 말이나 어색한 농담으로 시험하던 손님들도 이제는 술을 따라주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이가 들면 매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쉽게 이끌어갔고 적절한 순간에 웃음을 자아내고 연주가 시작되면 고요함을 만들어냈어요. 샤미센 소리는 더 풍부해졌고 춤은 더 부드러워졌으며 말은 어떤 사무라이 칼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린 마이코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언젠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속삭였어요.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지며 한때 구석에서 긴장하며 지켜보던 소녀였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자 믿을 만한 고객들이 생겼어요. 선물을 가져오는 이, 기회를 가져오는 이, 진정한 존경을 가져오는 이들 말이죠. 그들의 지원 덕분에 더 이상 머리 위의 빚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정말 자신만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평범한 게이샤로서 찻집 세계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30살이 되자 지난 세월이 쉽지는 않았지만 위조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젊은 마이코들이 이전보다 더 깊이 절하며 맞이했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멘토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그들의 동작을 교정해주고 샤미센 잡는 법을 조정해주며 우아함은 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인내심에도 있다는 걸 일깨워줬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여전히 연회에 초대받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방을 장악하는 방식을 감탄하는 손님들의 요청을 받았어요. 웃음과 음악, 술잔이 여전히 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인정을 쫓지 않았어요. 이미 인정받았으니까요. 이름에 무게가 실렸고 에도토의 찻집에서 그런 희귀한 종류의 불멸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비단과 칠해진 미소 아래에는 벗어날 수 없는 조용한 진실이 있었어요. 청춘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희생했다는 것 말이죠. 문이 닫히면 박수도 사라졌고 선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잃었으며 세상은 이미 다음 빛나는 인물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어요. 때로는 12살 때의 그 평범했던 소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걱정 없이 뛰어놀고 진심으로 웃고 가식 없이 울 수 있던 그때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소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완벽히 연마된 기술과 수많은 경험,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자부심이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택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잊혀지거나 버려지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함께했던 사람들은 기억했고 옆에서 배운 이들에게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상상했던 동화 같은 결말은 아니었지만 분명 기술과 회복력 그리고 많은 우아함으로 만들어낸 삶이었습니다. 12살 소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게이샤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변화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이 모두 이야기가 되었어요.